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자, 오늘이 생방송 건강콜센터 2025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 돌이켜보면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만큼 마음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지만 몸은 오히려 그동안의 피로와 이상 신호를 보내오는 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척추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참다 키우면 더 아프다. 척추 질환과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척추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릴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올 초 건강을 위해 세웠던 계획들을 잘 실행하셨지요? 새해에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셔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다 키우면 아파지는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새해 계획으로 건강을 꼽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허리 건강, 척추 건강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인체의 기둥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데요. 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천미추 총 33개의 뼈가 관절을 이루어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로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요. 그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는데 척추가 이 신경들을 보호하는 또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척추의 건강을 해치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내에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협착증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두 허리 MRI 영상은 하얗게 신경 통로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MRI 영상은 좁아져 있는 신경 통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통로가 좁아져 있으면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요.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공간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터져 나와 있는 디스크를 의미하는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아픈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저리고 당겨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내가 허리 건강을 위해 치료 계획을 좀 세워보려면 먼저 내가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할 텐데요. 내가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닌지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점검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손가락으로 헤아리시면서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지 꼭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심해진다, 통증이. 그리고 두 번째,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세 번째, 쪼그리고 앉는 것이 편하다. 네 번째,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리 양쪽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들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네.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께서도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증이 뭐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거든요.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허리를 예를 들면 허리는
허리뼈가 5개, 그리고 천지뼈로 해서 이제 총 6개의 뼈가 5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느 부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그 증상만 가지고는 내 허리의 어느 부위가 구체적으로 안 좋은지를 좀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때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좀 짐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있다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시청자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 이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단계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단계 치료의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1단계는 어떤 치료일까요? 네. 1단계가 간단한 치료고 흔히 많이 행해지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많은 경우에 병원에 빨리만 내원하시면 이 방법들을 동원해서 통증을 잡아내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아도 통증이 지속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2단계 비수술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행히도 소수이긴 한데요. 아무리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거듭 해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여기에는 척추 고정술, 유압술과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마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아보신 건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술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오늘 2단계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이건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쳤을 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통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증식 주사 치료인데요.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를 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내 몸 스스로가 치유 능력을 작용을 발휘해서 근본적으로 그 부위를 호전시켜서 통증을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통증만 잡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치료라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이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간격으로 6번에서 10번 만에 주사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치료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들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주사만 이용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고 그리고 흉터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 관절 범위에도 쓰일 수 있고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특징들 갖고 있는 증식 주사 치료,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저렸는데 이게 다 척추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추에 디스크가 있을 때 팔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60세 아버님께서는 그런 증상 때문에 힘드셨는데 1단계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를 아무리 거듭을 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무척 고민이셨는데요. 이럴 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2단계 치료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시면서 그 증상이 점점 좋아져서요. 6회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처음 그런 통증이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하시면서 일상적인 생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하실 텐데요. 특히나 허리를 좀 굽히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걸을 때 아프고 앉아서 쉬면 나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통증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30일 화요일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4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70 됐는데요. 네, 70 되셨고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통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아팠는데요. 네, 이제 2002년도에 한번 수술을 해서 네. 이 배로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어머님. 예, 배로 해가지고 지금 그 철심이 심어져 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도 그 통증이 안 없어지고 막 계속 아팠는데도 이제 참고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그 요즘 허리 통증 주사 클리닉에 가서 많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맞고 이제 계속 일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좀 1년이 넘었죠. 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막 이 다리가 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일도 못 하고 이제 그만두고 막 병원에 가서 또 주사를 맞았는데 도저히 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그 간호사가 휠체어로 데려다 줬거든요. 저희 그 정도로. 집까지. 네네, 예. 어머니. 그래서 이제 또 저기 그 강남 쪽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거기 가서 시술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 수술을 하면 괜찮냐 그랬더니 수술을 해도 통증이 없어진다는 보장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통증이 없어진다는 보장을 못 할 것 그쵸. 같으면 뭐하러 내가 수술을 하고 그 돈을 많이 버리고 그럴까 해서 지금 참고 있는데요. 네네, 어머니. 이제 거기서 뭐 다 검사해보자는 거는 다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너무 힘들죠. 음. 이렇게 누워서 있어도 막 허리가 욱신거리고 네네네. 이렇게 돌아 누워도 막 이러고 또 이렇게 정도로. 돌아 누우려 그래도 막 이러고 네네네. 뭐 어떻게 조금만 정하면 막 하고 내가 아주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그렇죠, 편이죠. 어머니. 네, 네. 어머님 허리도 아프신데 혹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없으세요? 그거는 지인지게 다 걸쳐 왔고요. 이미 있다고요? 그럼요. 네. 지인지게 다 걸음을 조금만 걸어도 네네네. 막 그 응치가 막 시끈거려가지고 그렇죠. 그걸 예. 참고 가다 보면은 막 이제 참고 걷고 가면은 이 다리가 너무나 맞아요. 무겁고 저기 힘이 없고 이제 마비가 될 감각이 것 같고. 감각이 없어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데다가 조금 올려놨다가 또 몇 발짝이 걸어가고 이렇게 막 네네네. 웅댕이를 하늘로 치켜들었다가 막 가고 막 예, 이랬죠.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지금 70이라고 하셨으니까 2002년이면 이제 23년 전이잖아요. 이제 네. 되게 어리실 때 이제 유압수를 받으셨는데 이제 기간이 이제 많이 지났거든요. 유압수를 받은 이후에 기간이. 네. 보통 그렇게 되면 주변의 척추들이 차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그 문제들이 이제 점점점 악화가 되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증상이 얼마나 해결될지 이제 장담을 못한다는 이제 의사의 그런 하소연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체로 이럴 때는 보통 보면은 척추 유압수를 받은 주변 부위에 협착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 협착을 이전처럼 그런 수술이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1단계 보존적인 치료, 약을 먹고 신경 차단술을 받고 하는 방법만으로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단계 치료로
어머님의 그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시술 같은 거 아마 신경성형술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어쨌든 치료를 잘 받아서 걷는 게 편해지고 잠을 잘 때도 몸부림을 편하게 이렇게 뒤척이면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니까 어머님한테 꼭 맞는 치료 방법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머님. 조금 이제 힘드시겠지만. 그 남아 있는 네네. 그게 어떤 네, 방법인가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2단계 치료 중에는 남아있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 아니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남아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병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네. 자료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영상 자료들을요, 어머님. 네. 또 좀 여러 군데 병원을 좀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이게 병원들마다 의사들마다 이제 생각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좀 몇 군데를 다니시다 보면요, 어머님의 네.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어머님의 영상을 잘 분석을 해서 그런 치료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머님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의사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테니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아팠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엄마한테 많이 혼도 아유. 나고. 아유, 아픈데 혼을 나는 건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일평생을 이렇게 허리 때문에 고질병으로 고생하셨어요. 있는데 그러면 막 수술 이거를 막 째고 이렇게 안 해도 치료 맞아요. 방법이 있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어머님. 이게 이제 좀 오래전에 이렇게 유압수를 받으신 분들은 척추 치료를 할 때 또 그런 유압수를 받을까 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갈라서도 수술을 하셨잖아요.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신 셈인데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어서요, 어머님.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좀 여러 병원들을 좀 척추 전문 병원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평생을 통증을 견디면서 살아오셨다니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다행히도 다시 부담되는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로도 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어머님 해당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머님이랑 비슷한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따가 계속 유념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